네, 오늘 양대지수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조정이 나오면서 3,400선 아래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점검을 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포트폴리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오늘 이렇게 가파른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 진단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부장님? 우리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접근을 해보죠. 네. 3,500까지 접근했었던 시장이 네. 어느 정도 빠져야지 여러분들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네. 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연휴가 있었죠. 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정도 제가 나올 때는 60포인트 빠지고 있었고요. 76포인트 정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힐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바닥이라 아무리 외칠지언정 외국인들의 매도 수급을 줄이지 않으면 그건 좀 더 시장이 연속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일정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라든지 그리고 고용 발표도 있고요. 오늘 밤에 PCE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서 강하게 내가 매수를 하고 넘어가는 것보단 추석 이후를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게 일단 이번 주 시향일 겁니다. 그러다가 미국 시장이 갑자기 3일 연속 흐르면서 그러다가 어제 빅테크들이 일부 조정이 좀 나오긴 나왔죠. 물론 시발점 같은 경우는 아직도 파월 의장의 밸류에이션 논란이긴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 기조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를 보고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일단 지금까지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막상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신 게 우리 시청자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빠졌었던 건 또 오릅니다. 네.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었던 엔터 업종이 대표적인 경우일 텐데 즉 내가 가진 종목 자체가 시황에 억눌려서 어쩔 수 없이 부러졌다면 이것은 버텨야 됩니다. 근데 이미 부러져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근데 오늘 조정은 지수가 75포인트 와 너무 힘들다 라는 것보단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시로 한 IT 업종의 조정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내 포트가 오늘 75포인트 빠질지언정 어제 그제보다 포머가 덜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것은 시장의 온도를 좀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한 번 정도 더 일정 부분 하락이 나온다면 시장 참여는 이 정도면 올라올 것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3,400 깼다, 3,350이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양봉이 나오는 거 어느 정도 확인, 혹은 기관 투자가 세게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그때 해도 늦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줬었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오르는데 내 종목은 오르지 않는다라고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좀 순환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동안 못 갔던 엔터를 필두로 시세를 내주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말씀대로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부장님의 시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은 조선이고요. 회피는 추격 매수. 추격 매수를 지금 회피해라. 근데 사실 오늘 같은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좀 많이 빠진다 하면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런 건 갈만하죠. 근데 추격 매수를 얘기를 드린 이유가 최근 요 며칠 시장을 보시면 시청자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원전 뜰 때 샀으면 물렸고요. 뭐 뜰 때 샀으면 계속 꼬리가 달려. 조선도 똑같고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명절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오르면은 일부 차익실현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기관 투자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던 섹터가 드디어 양봉이 나서 가겠다. 이평선 주요 이평선을 돌파하겠다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이걸 돌파 매매라 그러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돌파 매매 엄청 좋아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돌파 매매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테마 성격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섹터 혹은 내가 봤던 섹터가 많이 빠질 때 오늘처럼요. 일부 매수를 들어가는 건 맞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크게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들지 않는다는 게 일단 지금의 성격이고요. 다음 주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조선은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깨지지도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섹터가 유일하게 조선이 있습니다. 밀리지 않죠.
어제도 떴다 밀리긴 했지만 오늘 1% 정도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단단하게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있는 거 다 알고요. LNG선에 대한 기대감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여기 다 압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심리입니다. 시장이 이 정도로 옆으로 붙여놓더라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인데 조선은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예를 들어 시장이 살아나면 물론 하이닉스, 삼성전자부터 살아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에 턴을 이어서 왜냐하면 10월 달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실적 시즌 돌아옵니다. 우리가 2분기 때 실적 잘 봤잖아요. 그럼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올 가능성이 커요. 결론은 뭐냐면 이번 주 오늘 포함해 다음 주까지는 실적 시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실적 시즌 준비를 하려면 우리가 그때 좋아했었던 화장품 네. 많이 깨진 것들 많잖아요. 그거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중은 조선으로 하시되 튈 때마다 현금을 조금씩 만드는 것도 일종 포트 안에서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지고 오셨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신규로 편입한 섹터가 반도체가 되겠고요. 증권과 은행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 지금 특징적인 게 현금 비중을 40%로 가져가고 계신 네.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먼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신규로 일단 편입을 하셨어요, 부장님? 반도체를 안 넣고 있었는데 네. 일단 지금부터는 보자입니다. 빠졌을 때. 빠졌을 때. 보자인데 이게 지금 여태까지 우리 어제 그제까지 이틀 전까지는 소부장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네. 그거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개인 투자 반도체 좀- 안에서도 소부장을 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먼저 올라간 아마 하이닉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마도 시장이 다시 돌리게 되면 지금 네. 70포인트 이상 빠지고 돌리게 되면 다시 반도체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어.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쪽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 포트 같은 경우 제 반도체 편입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많이 흔들리게 되면 또 손절이 나가요. 시장을 같이 삼시기 위해서 일정 부분 포모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서 반도체가 편입했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계속 제가 들고 왔었던 증권업종, 은행업종 좀 줄였어요. 네. 줄인 이유가 아시다시피 상법 개정이 살짝 늘어지고 있습니다. 3차 엄청 기대를 했는데 저희는 이번 주에 통과될 줄 알았죠. 네. 그런데 일정들 때문에 빠르면 11월, 일단 지금까지 뉴스 플로우입니다. 늦으면 내년도 될 수 있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제도를 완벽하게 정립하고 정리하시려는 노력은 여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땐 한 달이 너무 크죠, 앵커님.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좀 줄였다가 다시 차트가 안정화되고 혹은 그런 기대감이 형성될 시즌이면 1, 2주 후, 2, 3주 후는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비중을 늘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단기 매매가 20% 넣어놨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뭐냐면은 시장이 살짝 늘어질 것 같을 때 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위 테마성이요. 지난주에 그런 논리로 NHN KCP를 넣었었죠. 이번 주에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 성격 자체가 아시다시피 조금 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실 거면 단기 매매를 하시되 근데 하시기 싫다. 난 손이 너무 느리다. 안 하면 됩니다. 네. 단기 매매 비중을 20%로 가지고 오신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 매매로 어떤 종목을 부장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단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단기는 일단 여기서 테마성은 빼고요. 저 네. 테마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 편이긴 하고 그렇죠. 뭐 단기 말씀하신 거죠. 네네.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결국에 차라리, 하이닉스. 네. 네. 왜냐하면 그냥 실적 좋은 거 편하게 최근에 증권사 컨센서스가 2분기 컨센서스가 한 11조 이상까지 향상되는 거 보셨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저희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4분기까지 봤을 때 4분기도 12조 전망한 곳이 생겼어요. 그러면 3분기, 4분기가 증익이에요. 근데 증익 모멘텀이 뭐냐면 HBM4 기대감 당연히 알고 계실 거죠. 엔비디아가 콜 테스트 하고 있고 네네. 다이라 그래서 다이에 대한 그 품질 내 부분이 계속 지금 수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봤을 때 여기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이 숨질러 할 때는 대형주 먼저 나온다. 그리고 소부장 종목들 보실 때 어떻습니까? 하이닉스, 삼성에 플러스 나면 그때 뒤늦게서 오후에 툭툭툭 치고 올라오는 거 다 보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영민함이 필요한 시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영민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질적으로 매일 보지 않는 분들은 현금 있으면 나 추석 끝나고 사지 뭐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죠. 우리가 지금 저도 매일 방송을 하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시세를 보기 때문에 이런 건데 사실 시장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는 중에 우리가 지금 쉴 수 있는 거죠.
쉴 수 있는데 그 일정들에서 조금 더 내가 좀 쉽게 혹은 좀 편안하게 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일부 많이 사기도 어려울 겁니다. 천천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오늘 한번 종가 싫으면 종가에 한번 네. 장이 끝까지 흐를 수도 있잖아요. 혹은 다음 주에 한번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럴 만도 한 게 최근 며칠 사이 하이닉스가 없으면 포모가 온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하이닉스가 아웃퍼폼을 해줬습니다. 오늘 뭐 4% 조정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가가 34만 원 선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수가 턴할 때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먼저 튈 수 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SK 하이닉스를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집중 섹터가 조선인 만큼 조선 안에서도 탑픽을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한국카본 골라봤는데요. 한국카본이요, 네. 지난주에 제가 삼성중공업 소개해드렸던 네. 거 기억을 하실 거고 일단은 LNG 쪽은 좋습니다. 좋은 거가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관세가 계속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도 미국 중심의 대형 LNG 프로젝트는 개발이 조금씩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4-5개 정도 된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LNG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주 기대감이 계속 있었어요. 있는데 올해 별로 없는 거 기억을 하시죠? 네. 그런데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부터 적어도 25년도에서 26년도 증익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카본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올해 수주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기가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좋은 거 같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원가 절감, 신규 생산 라인의 불량률 개선을 통해서 생각보다 수주가 많지 않았는데 실적이 적당한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22년도, 23년 수주분의 ASP라 그러죠. 상승 효과가 아직은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하반기부터 이게 반영이 될 확률이 높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씩은 매매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선업종 말씀을 드릴 텐데 생각보다 만약 한국카본이 올라가는 확률보다 빠르기보단 일단은 큰 종목이 먼저 올랐다가 네. 그 다음에 작은 종목으로 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한국카본은 사이즈 자체가 거의 중형주급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 보셨을 거고 시황 보시면 얼마 전 삼성중공업에 대한 LNG 같은 경우도 수주 나온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수주 일정은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마음이 급한 거죠. 네. 오늘은 마음이 급하지 않고 지수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나 오를 때 안 태우고 올라갔잖아 지수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내가 없는 거 일부 빠지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 종목들이 혹은 이 섹터가 내 마음에 들 만큼 증인 모멘텀이 있다 혹은 논리가 깨지지 않았다 싶으면은 해볼만 하다라는 거 오늘 강조시켜드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선 안에서도 기자재단 한국카본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 진짜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금을 확보 못하신 분들은 일단 관망하면서 연휴를 넘기는 게 나을까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번 빠지면은 내 거가 플러스가 날 겁니다. 또 다음 주에 4거래일이나 남았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 100이라는 포트가 있으면 한 20은 줄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아까 하지 말라고 회피했죠. 그때 사버리면은 나머지 현금 거기서 추석에 내가 뭘 못하는 겁니다. 네. 좀 약간은 좀 너무 쉬울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는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현장 매매 일환입니다. 네. 네,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인사이트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